네, 네, 오늘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63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 게 The Haunting이라고 하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귀신이 들린 집에 대한 그 영화거든요. 일단 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운팅. 왜냐면 하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운티드 하우스라고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표현을 할 때 영어로 하운티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하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귀신이 들린 이런 얘기인데 이제 하우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집이 귀신이 들렸는지 뭐가 귀신이 들렸는지 이게 조금 이렇게 퀘션 마크를 주는 부분이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귀신이 들린 집을 그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 그러니까 고전적인 이제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뭐 이렇게 영화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뭐 스필버그가 1982년에 만든 폴터가이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이 하운팅이라고 그냥 1999년인가에 또 이렇게 이 리메이크가 됐고요. 그 아미티빌 홀러인가 이제 1970년대 한 중간쯤에도 또 이제 귀신이 들린 집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었고, 아미티빌 홀러인가 그게 원래 소설인데 그게 또 뭐 제임스 브로린인가 뭐 그 사람 주연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렇게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영화가 많거든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메이저급의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같은 뭐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죠. 노비 후퍼 감독인데 스필버그가 이제 프로 제작을 했죠. 또 이제 텍사스 체인소 매스커 그것을 이제 감독을 해서 또 노비 후퍼가 이제 감독을 했는데, 뭐 근데 스필버그 색채에 뭐 이렇게 팬타스틱한 이렇게 뭐 그런 영화가 돼버렸는데, 그런 아들이 많은데 이제 이 The Haunting 이 영화를 이제 무비랩을 해드리면서 뭐 그 객관적인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웹사이트라든지 뭐 위키피디아든지 얼마든지 몇 가지 제가 그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주제로 한 이 영화인데, 이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다소 이제 문화적인 설명일 수도 있고요. 다소 뭐 웹사이트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듣는 사람들에게 우선 이제 하나가 아까 전에 하운팅이라고 한 이 영화 1963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영화가 이제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이제 영화로 되어 있는데, 하운팅이라고 하는 게 집이 귀신이 들렸는지 뭐가 귀신이 들렸는지 하우스라는 단어가 없다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일단 말씀드리고, 이것이 과연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을 줘요. 이 영화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셰릴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948년인가 9년인가 잠깐 봅시다. 59년에 쓰여진 이제 하운팅 오브 힐 하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 여기도 이제 하운티드 하우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힐 하우스 귀신이 들린 뭐 이런 식으로 The Haunting of Hill House예요. of Hill House니까 이게 뭐가 하운티드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이 제목은. 이 영화를 이제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소설이에요. 여류 소설가가 쓴 건데, 이 여류 소설가가 쓴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 또 여자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도 여자고, 주리 헬리스,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제임스 딘 연인으로 나왔었던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을 여러 소설가가 이렇게 쓴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인 만큼 그렇게 간단한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그래 그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왜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두 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왜 미국에 그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이렇게 영화가 소속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무슨 그 소설을 받거나 무슨 위키페디아를 이렇게 책을 받거나 위키페디아에서 뭐 그런 내용을 내가 그 얻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집에 관한 미국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 이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 한국이라든지 특히 한국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그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 사고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틀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귀신 들린 집에 관한 어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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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부수고 새로 짓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동양적인 그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중국 뭐 이렇게 뭐 일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한국 집 뭐 기와집, 초가집 이렇게 하면 일단 기반이 약하죠. 나무로 짓기 때문에 초가집, 기와집 이렇게 만들고 기반이 막 약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미국 집도 이렇게 그 콘크리트는 이렇게 시멘트로 짓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무로 짓긴 짓는데, 이제 그 짓는 것 자체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집을 하나의 그 자기의 어떤 그 확고부동한 자기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좀 방어적인 생각에서 좀 짓는 건 아니고, 동양적인 생각에서는 뭐 그런 의미에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 꼭 뭐 이렇게 부수고 뭐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그런 마인드에서 뭐 이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만들죠.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확실하게 이것을 지어서 오래오래 사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짓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잠깐 지어서 뭐 그렇게 짓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적인 어떤 사상이 이제 그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성역, 자기 개인, 자기 가족의 어떤 성역화 시킨다라고 하는 좀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구조가 유럽에서 만들어진 어떤 캐슬 있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궁전 뭐 이런 쪽의 어떤 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방어를 하는 성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유럽에 이렇게 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높게 짓고, 이렇게 벽은 다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은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하는 캐슬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문이라지, 우리 그 집안 대대로 이제 물려받아서 여기서 이제 확실히 우리의 그 역사를 이뤄야 되겠다. 이 무슨 가족 또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이 가문의 뭐 좀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꼭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집, 작은 집에서부터 큰 집 다시 뭐 할 것 없이 그 집을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은 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의 소유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을 소유를 하면 그 위에 집을 짓는 건데, 이제
땅을 일단 소유를 하고 이제부터 이제 땅으로만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구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굉장히 이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고 하는 것에 과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확실한 이 집을 짓기 시작하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도 그 뭐 꼭 잘 사는 사람 큰 집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집 빼까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요.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인 카펜터의 뭐 대단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이렇게 여기 그 뉴멕시코 와서는 조금 그 뉴멕시코의 그 전통적인 그 문화적인 집이라고 하는 게 나무로 지는 그 유럽 방식의 집이 아니라 이제 흙으로 지어진 아도베 하우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제 유럽적이진 않아요. 그 멕시코, 스페니시, 인디안 뭐 이런 문화가 이제 다 섞여진 그 독특한 집 스타일을 만들거든요. 그 뉴멕시코라는 텍사스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이 지역에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버플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버플러라고 하면은 이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부잖아요. 뉴욕이니까 뉴욕 버플러기 때문에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이제 유러피안 스타일의 아메리칸 문화가 굉장히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아왔고 이렇게 제가 좀 그 전문적인 뭐 이렇게 그건 없지만 그 지식은 없지만은 이 건축물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적으로 감상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즐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이제 유럽 양식의 그 미국 집들을 많이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제가 살았었던 버플러에 살았었던 그 몇 개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한데 봐서도 이제 제가 살았던 집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몇 년대에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이 사진이 있어요. 그 오래된 사진, 흑백 사진. 그게 흑백 사진이 이제 제가 이제 새 들어 살았었던 그 집에 이제 오래된 사진. 이제 마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50년대도 아니고 3, 40년대는 아니고 최소한 한 20세기 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 예를 들어서 뭐 30년대만 해도 차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도 없고 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게 이제 사진 나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010년에 지금 제가 살았었으니까 2008, 9, 10 이렇게 3년을 살았었으니까 거기에 8년, 9, 10 거의 3년을 살았구나 거기에. 그리고 100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 100년 정도 된 집인데 굉장히 커요. 1층부터 제가 3층짜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질 거예요. 그 지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100년 된 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프레이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학교, 대학교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건물들을 철거를 했죠. 새로 짓는다라고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철거된 두 건물이 학생회관이랑 이제 경영관이었거든요. 학생회관, 경영관 그 건물이 비 올 때마다 조금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 올 때마다 좀 위험 건물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캠퍼스를 그 두 개를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부터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60년대 정도 지어진 것 같아요. 해방 전도 아니고 전쟁 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지어진 것, 여러 가지 봐도 최소한 한 60년대 정도에 지어진 건물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헐리게 된 게 한 90년대 중반이니까 한 3, 40년밖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3, 40년 된 건물도,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도 이렇게 위험하다, 좀 이렇게 굉장히 기반이 위험하고 비가 오고 물이 새고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요. 뭐 이렇게 강남의 음마 아파트 뭐 이런 것도
그 꼴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얼마 뭐 70년대 한 후반 정도에 지어진 것 같은데 70년대 그런 30년 정도 됐는데 뭐 벌써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살던 그 미국의 그 버펄로에 있는 집은 100년이 됐는데 이거는 살만한 집이었어요. 뭐 전혀 위험한 것도 없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허물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페인트 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의 생각이 그런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집을 짓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그 하나의 그 토지와 비슷하게 토지에 맞물리게 지어진 확실한 집은 거의 이렇게 몇백 년은 간다. 최소한 100년은 간다. 그러고 이제 토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로퍼티다라는 식으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모바일 홈이라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이 뚝딱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아파트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개념에서 보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땅을 사고 땅에 옮겨놔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바일 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가치를 좋게 봐주지도 않고 그런 건 오래 간다라고 미국 사람 생각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 지하실 함께 만들어서 이제 땅에 견고하게 박힌 어떤 집을 지었다. 그 집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의 그 영원한 프로퍼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미국은 그 몇백 년 되고 막 이런 몇백 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00년 정도 된 집도 이 그 기본적인 그거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거기서 짓는다라기보다는 그 구조를 남기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해요. 나 그게 좀 그 리모델링 하고 나쁜 거 고치고 이렇게 좀 한 거 고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헐고 그거를 뽑아내고 그 토지에서 이걸 뽑아내고 이렇게 다시 짓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뭐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돈이 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뽑아내가지고 헐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살리고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수명이 굉장히 길고 이 사람 살고 저 사람 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0년 된 뭐 집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좋다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집을 산다라고 해도 그건 별로 안 따져요. 이렇게 몇 년 이 집이 몇백 년 됐느냐 이런 건 안 따지고 이제 컨디션을 보거든요. 미국 사람들 이제 컨디션 지금이 이제 살만한 집이냐 깨끗이 해놨냐 지금 견고하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샀다 그 집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은 솔직히 퀘션 마크가 드는 거죠. 도대체 좀 이렇게 이 퀘션 마크라기보다는 그 숭고한 이 집 자기가 사는 집 오늘 내가 이사를 했어 돈이 많아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 좋은 집을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브에 굉장히 큰 성과 같이 만들어진 집이 있더라.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멋있어 19세기 스타일이야. 그래서 살기 시작해. 전혀 문제는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그 데이드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집이 됐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을까? 150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역사, 굉장히 큰 인간의 어떤 그 영욕, 해피니스, 또 새드니스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을까? 왜 3층까지 만들어 놓고 3층 쪽에는 조그만 이 다락방을 만들어 놨을까? 왜 그렇게 지하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왜 꼭대기 첨탑 이 집의 첨탑에 있는 저 문양은 도대체 뭘 상징을 하는 걸까? 그래서 굉장히 숭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숭고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귀신이 들린지 뭐 이런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살고 밥 먹고 섹스하고 똥 싸고 뭐 거기에서는 상상력이 이 집에 대한 상상력이 안 가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뭔가 집에서 뭔가 우리가 숭고한 느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굉장히 느낌, 인간을 만들어 놓은 어떤 영혼성 이런 걸 발견을 했을 경우 이제
이 귀신이 들린 집 이런 영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만들어둔 구조물이 오래 못 갈 뿐더러 또 생각 자체도 이렇게 뭐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데서는 뭐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요. 뭐 그런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귀신이 들린 방이라든지 뭐 방 좋네요. 뭐 이렇게 아파트 문화니까 귀신 들린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 집 전체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봤자 뭐 그게 뭐 그겠어요. 뭐 이렇게 숭고한 느낌이 안 드는데 우리나라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 가지고는 귀신 들린 집 뭐 이런 주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고 미국이라든지 그 집이 오래되고 그 우리의 하나의 인생이라든지 잠깐 삶 그 이상의 어떤 역사라든지 크나큰 어떤 인간 오고 간 사람들의 종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력을 불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전에 뭐 이렇게 몇몇 가문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몰살이 됐더라. 그 집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집의 역사가 그런 게 뭐 국가의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역사만 있는 거, 지역의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걸 지켜줄 이 리니어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쭉 어떤 인간의 그 영속성을 지켜줄 하나의 편치 못할 상징 하나가 있었을 경우에는 역사가 되는데 그 역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재밌는 그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상상력이 북을 올라가면 이제 귀신 들린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새로 만들어진 뭐 이렇게 건축물 이런 데서 절대로 이 귀신 들린 집에 대한 이 그 영화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에 이제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헌팅 쪽으로 그럼 이제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 가지에 좀 20분이 소요가 버렸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헌팅 이게 이제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이제 하나의 이제 클래식한 이게 명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감독이 누구냐면 로버트 와이즈라고 해서 저번에 이제 이 사람 감독의 영화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슨 영화를 로버트 와이즈 영화를 The Earth The Day the Earth Stood Still이라고 하는 SF 영화를 이제 해드리면서 이제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그 작품이거든요. 해드리면서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 그러고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해가지고 아카데미상을 2개를 받은 감독이고 이 사람이 아카데미상을 이제 뮤지컬로 2개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 뮤지컬 감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다양한 장르 영화를 감독을 했고 뭐 SF라든지 공포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제 공포 영화 이제 하나 이제 공포 영화인데 이제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만든 이제 공포 영화인데 이제 귀신이 들린 집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위키피디아를 봤을 때도 이제 여기서 이제 브리티시 사이콜로지컬 홀러 필름 브리티시 이거는 영국 작품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배경은 제가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로버트 와이즈도 미국 감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잠깐 봅시다. 아메리칸 디렉터 맞아. 아메리칸 디렉터 왜 브리티시라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작이 이제 브리티시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감독도 미국 사람이 이제 배경도 미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집 영화를 알려져 있는데 왜 이 위키피디아에 이제 사이콜로지컬 헐러 필름 그러니까 심리 공포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조금 이제 잘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이렇게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영화 자체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주제를 100% 승화시키는 데 조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 귀신에 들린 집에 관한 영화냐 아니면은 이 심리적인 공포를 그린 영화냐. 예를 들자면 이제 리펄션 같이 이제 로만 폴란스의 카트리나 드림으로 나오는 이제 리펄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거든요. 이건 심리 공포 영화거든요. 심리 영화고 이제 스틱스 에이진이 또 감독을 한 젤코나이 와이젠 저거 발음이 안 되는데 젤코나이 와이젠 젤코네로 와이젠 이 영화 2개 영화도 이제 심리 호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이제 이게 도대체 귀신 홀러 영화인지 사이콜로지컬 홀러 영화인지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이콜로지컬 홀러 필름으로 전 봐요. 사이콜로지컬 홀러 필름으로 보고 이제 리펄션 이런 영화도 바로 이 헌팅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어느 쪽이 이게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봐야 맞죠? 1965년이에요. 그 로만 폴란스키의 리펄션은 1965년 영화예요. 헌팅이 1963년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펄션이 이 The Haunting이라고 하는 영화에 다소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이 정보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The Haunting이라는 영화가 사이콜로지컬 헐러 필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소설 셸리 잭슨이 이제 쓴 1959년 그 소설에서 그 소설을 이제 기반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셸리 잭슨의 이 1959년 이 소설 이것도 제가 안 읽었어요. 안 읽었고 저는 이게 위키피디아 그거밖에 안 읽었는데 셜리 잭슨이 이제 여자예요. 여성 이제 이 소설가고 이 The Haunting of Hill House 또 이제 The Haunting of Hill House는 이제 소설이고요. The Haunting을 로버트 에어스 감독한 영화인데 두 소설 영화 함께 여자가 주인공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이게 과학자가 한 명 가고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상속자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한 명 가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왜 가게 되냐면은 이게 그 리클루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귀신 현상, 그러니까 귀신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 집에 결부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여자 2명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 2명이 뭐냐면은 그런 초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를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은 4명이고 그리고 이 소설에는 이 주인공 4명뿐만이 아니라 약간 2명이 더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복수의 사람에 가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려고 갔는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 여자 주인공한테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거를 감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소설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거기 모든 사람들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 공포 현상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1인칭 시점, 이 주인공의 1인칭 시점에서만 계속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로만 폴란스키의 리펄션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셰릴 잭슨이라는 이 소설가가 여성 소설가고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 소설 그 초자연적인 현상, 이렇게 고스트,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한 그 주제로 한 소설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안 썼겠죠.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공포 현상도 일어나서 거기에 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공포 소설이 될 거 아니에요. 유령을 이제 중심으로 한 공포 소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소설이. 그리고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주인공 여자만 이런 걸 느끼느냐라고 하면은 이 주인공 여자,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인공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영매 한 사람 이제 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또 한 사람의 여자가 이제 같이 가요. 근데 그 여자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주리 헬리스, 이 주인공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끝내는 이 여자가 홀려버려요. 이런 영적인 현상에.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이 소설가 이 셰릴 잭슨이 이렇게 이 영화의 그 소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디스터브한 마인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자연적인 현상을 지각할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퍼셉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의 인간의 이렇게 인지적인 리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갔어.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오버웰밍한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꼭 지각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운팅 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는 이 정신과 함께 이것을 이렇게 만났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그 정신만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해석 가능한 어떤 이 현상, 행동이라든지 그런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정신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이 인간의 정신이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께 결합이 됐을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정신 현상이라고 하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줄리 헬리스, 이 하운팅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줄리 헬리스가 분하는 이게 주인공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굉장히 복잡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하나 뭐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직업도 굉장히 변변치 않을 뿐더러 남자친구도 없고 중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한 여자가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립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못하게끔 하는, 이렇게 좀 족쇄를 채운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딸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점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못하는 자기 자신, 이런 굉장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의 모든 욕망이라든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속박다 보니까 탈출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탈출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드리밍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정신적인 탈출구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화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릴 적에 경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그런 정보가 이 과학자한테 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욕구불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쌓여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미스테리아스하고 자기의 그런 충동, 상상력이라든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이 그 숭고한, 이 미스테리아스한 이 초자연적인 숭고함을 가지고 있는 집, 거대한 집이라고 하는 쪽에 이 여자가 탁 던져졌을 경우에 이 여자가 거기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 후반에 갈수록 이 여자가 거의 이렇게 공포, 초반에는 공포 쪽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 여자가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나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아. 여기서 계속 살래. 난 떠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사회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 곁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계속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 혼잣말로.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요. 이 안에서 죽어요. 집 안에서 이제 교통사고 비슷한 게 일어나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여자 거의 이제 자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죽어요. 자기가 자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죽는데 이 여자는 뭐냐면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구불만, 자기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게 현실 세계에 가고 싶지 않고, 이런 환상, 자기의 욕구불만이라든지 환상을 충족시켜줄 이 숭고한 그 귀신이 들린 집, 소위 말해서 그런 안에서 자기 자신은 영원히 자기의 욕망을 충족을 시키면서 이 숭고함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 융화가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식으로 이게 죽는 그런 어떤 기억을 마지막으로 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영원성을 부여받는 하나의 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게 좀 제가 잘 설명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심리적인 영화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펄션, 카트린 나는 리펄션이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하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영화제의 그 평가도 굉장히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하나의 그 귀신 들린 집에 대한 영화라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귀신에 들린 집에 관한 영화가 되면 안 되고요. 리퍼레이션에 이제 앞서는 하나의 그 심리 홀라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귀신이 들린 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명백하게 하나의 그 문제가 있는 한 여자의 리퍼레이션은 카트리드님과 하나의 성적인 문제가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결벽증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 결벽증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리퍼레이션마다 오히려 이 하운팅이 이 주인공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신적인 이런 걸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러티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자기 자신이 그 사회생활에 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카트린 누문은 젊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자지만 이 여자는 중년이 돼가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여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자 이렇게 경험도 굉장히 없고, 물론 정상적인 여자 있으면 사랑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실패를 하고 거의 이제 늙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위기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이로 따져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여자가 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나레티브도 잘 나타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펄션은 확실하게 심리 사이콜로지컬 홀라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의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 하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귀신이 들린 집에 관한 영화다라는 식으로 알려지네. 그것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미국 감독이고 미국 그 배경을 한 이제 미국 마켓을 겨냥한 유럽 영화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마켓을 겨냥한 영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중요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 자체랑 이 영화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케팅 쪽에 이제 그 목적, 마케팅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격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귀신에 들린 집 영화도 아니고 심리 공포 영화도 아니고 이런 이제 그 영화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도 소속이 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로버트 와이즈가 이 영화를 이제 그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오래된 집이고 뭐 이렇게 뭐 귀신이 들린 집이라든지 좀 굉장히 복잡한 이제 프로이트적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이트적인 어떤 심리 그 분석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남녀의 심리라는 식으로 물론 이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 말고 이제 무슨 콤플렉스라더라 이제 여자는 그 무슨 컴플렉스 이제 그 캐스텔레이션 컴플렉스가 아니라 이제 그 페니스 엠비라고 그러죠. 이제 이 그 남근 그 숭배는 날이고 남근 엠비는 남근 질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그 이렇게 제안하긴 했지만 프로이트가 이제 그 이런 복잡한 이 성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이런 그 이 그 심리적인 이 그 컨플릭트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자 쪽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자 쪽이 일어날 수가 똑같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줄리 해리스가 이제 그 분한 이 여자 이 그 주인공의 상황 자체가 이제 프로이트적인 굉장히 이제 그 심리적인 그 프로이트적 그 고뇌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걸 보면은 이제 심리 이제 그 공포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펄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뭐 그 심리적인 거를 다루고 있고 뭐 또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버트 와이저 이제 연출 스타일이 좀 이렇게 조금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럭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은 조금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빼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영화 잘 만들어졌고 이제 그 뭐 연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이제 프로이트적인 이제 정신고뇌에 이제 그 정신적인 고뇌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주인공을 이제 주리 해리스라고 하는 여배우가 이제 잘 이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플러스 되는 점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제 심리 공포물과 이제 귀신 들린 집이라고 하는 이제 두 극단적인 강사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봐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제 귀신 들린 집이다라는 식으로 인포메이션 그런 정보를 얻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약하다라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왜 귀신은 안 나오고? 자꾸 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그리고 홀리는 모습이라든지 이 여자의 이제 1인칭 날레티브가 계속되고 왜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이제 공포에 질렸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황홀경에 빠지고 이제 마지막에 왜 이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도대체 이 영화는 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를 다소 이제 잘못 감상을 한 거고 이거를 한번 이게 리펄션이라든지 이제 스위스세이준의 로반 플란스키의 리펄션이라든지 스위스세이준의 이제 슈알코넬 와이젠이라든지 이제 인간의 이제 심리가 어떤 그 외부적 자극을 매개로 해서 매개라기보다는 소재로 해서 지각과 인지를 매개로 해서 그 마지막으로 이것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감정이라는 쪽에 다다랐을 경우 어떠한 이제 공포 현상이 인간의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한번 이 영화를 감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평가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게 두 가지 하나 이제 왜 하운팅 하우스 이렇게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장르가 이렇게 서구, 이렇게 미국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이제 서구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생각하는 개념, 그 문화적인 어떤 생각,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튼튼한 집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하나의 역사를 품은 오래된, 그리고 이제 그 사는 사람, 그 집의 구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숭고한, 그리고 압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하나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하는 이제 홀로 장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문화적인 그 해석을 좀 해드렸고, 그 문화적인 해석을 문화적인 해석을 해드렸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화가 이제 심리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그 평점은 이제 90점 중에 90점을 주고 싶고, 한번 그 봐보시기 바래요. 그 도대체 이게 그 좀 이렇게 디베이트가 올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말로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 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여자가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해석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자기가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에게도 또 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화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무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